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홍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GTX D노선 깔리면 집값 수억 튄다. 지자체 상탈전. 지자체 여기는 김포하고 인천 용종도가 가장 크게 지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A노선은 착공을 했고요. 동탄에서 운정으로 이렇게 삼성 지나서 운정으로 가고 있고요. B노선은 송도에서 부천 종합해서 이쪽 기존의 서울시청 쪽 있는데 종로 쪽 통해서 쭉 올라서 마석까지 빠져나가는 거고요. C노선은 수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뭐 사당, 삼성에서 위쪽으로 해서 의정, 덕정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D노선인데 하남에서 고독, 삼성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네요. 사당 구로 부천 종합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양에서 금단 김포로 가는 것인지 김포한강 아니면 부천에서 부평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라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인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인천시 입장이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김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천은 Y노선을 점수상으로는 김포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쪽에서 그쪽 라인이고, 그리고 이미 인천에는 이제 송도가 들어간 거 있으니까, 그리고 송도하고 B노선하고 인천국제공항 노선하고 수요가 좀 겹친다 이런 이제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김포도 하고 인천도 하자, 그래서 Y노선 형태로 하자 이런 안인 것 같아요. 인천은 Y노선으로 수요 확대를 하고 경기는 김포 포함 일직선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 이전에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집값이 또 수억씩 뭐 튀어오를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지금 또 뭐 첨예하게 논쟁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월 월세 비중이 지금 40%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1년세 13포인트 증가했고요. 세금 임대료 세입자에게 뭐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문정부들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21일 발표했다며 1월 주택거래량 통계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17만 9,500건 정도로 이중 전세가 10만 5,900건, 월세가 7만 3천여 건,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가 10.7%,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월세 가치가 비중이 지난해 38.3%, 지난해 40% 높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첨 포기해도 기존 집 팔라고 속타는 청약자들, 앞뒤 안 맞는 청약제도 1주택자 집 매도 서약하고 깜빡하면 형사처벌 위험, 청약조건 곳곳이 폭탄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기존에 내가 서약을 맺었어요.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당첨하기 위해서 기존 집 하겠다고 서약을 맺었는데 이걸 깜빡하고 잊어먹었다 그럼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벌금 형태로는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가 깜빡했던 못한 지 잘못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당첨이 됐는데 동무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너 청약할 때 처분하겠다고 서약했잖냐. 제가 청약을 해보니까 처분하겠다는데도 마킹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약 한번 해볼 때 보니까 나 마킹 안 하고 그냥 청약해 왔어요. 물론 또 그래서 떨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첨이 됐는데 마음이 변심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지금 국토부에 의뢰를 했더니 내가 주택 청약만 했지 당첨이 됐어도 계약을 안 했는데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국토부들 좀 정신이 좀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집을 계약을 내가 뭐냐면은 취득을 해야
한가에 취득을 해야 2주택자야 처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취득도 못했는데 처분하라는 것은 기존 주택 뭐 신규 주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취득 자체를 못했으니까 청약 자체를 당첨됐지만 계약을 안 했는데 이런 식의 무식하게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중파에서는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문지상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점잖하게 되는데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한 20분 30분 떠드는 거 내용 보면 완전히 좀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엄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 그냥 강탈하는 거잖아요. 공공주도 3080 요 내용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뭐 제가 유튜브 다른 데서 들어봤는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3분의 1 것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그냥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대요. 어떤 교수님께서 전 세계에 80%가 찬성해서 20% 소유권을 뺏어온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렇죠. 80% 찬성하면 90% 뺏어올 수 있고 20%를 뺏어올 수 있고 기존 법에 이제 95% 찬성하면 5%는 10년 이상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무조건 뺏어올 수 있고 이렇게 뭐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3분의 2 어쨌든 진짜 그래요. 당첨 포기에도 기존 집 하려고 하는 거 속타는 청약자들 좀 이렇게 황당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때 아닌 규제의 입주자들 원성 이것도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아니 기존에 8년간 제재 안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갑자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행강제금 물리겠다고. 이게 뭐 어떻게 이행강제금 어떻게 물리겠다는 건지 난 그것도 좀 몰상식이에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인데 거기다가 상가를 안 짓고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불법으로 주택을 지었어.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냐면 그 모양 형태가 주택이니 그 오피스텔처럼 다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원복시킬 게 없어요. 원복시킬 게. 그럼 원복시킬 게 뭐냐면 딱 한 개 남았네요. 서류상으로 하는 거. 서류상으로 뭐예요? 주민등록을 뭐냐면은 빼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을 빼는 것은 강제로 그거 안 빼면 뭐 벌금을 물겠다. 이건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그냥 주민등록 본인들이 말소도 할 수 있어요. 말소하면 과태료 얼마 조금 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행 안 하면 강제금으로 금액을 왕창 때리겠다. 뭐 몇백만 원씩 때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좀 희한하고 하여튼 이 정부는 뭐 그냥 돈 뜯어내는데 뭐 좀 혈안되어져 있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행 강제금을 붙일 만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에다가 뭘 이렇게 주택으로 했어요. 아니면 원래 여기가 뭐냐면 옥상 같은데 건물을 못 짓는데 건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내라. 이런 게 이행 강제금 되겠죠. 점포주택에 원래 3가구만 넣어야 되는데 막 6가구 집어넣어놨다든지 방을 막 쪼개서 막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똑같아요. 그냥 뭐 외부에서 보면 모습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모양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행 강제금을 붙여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뭐예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소만 빼라 이거잖아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못 옮겨.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것은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다른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소를 넣나 안 빼나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붙인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그냥 말소하면 돼요. 강제 말소. 근데 참 하여튼 희한한 정부입니다. 희한한 정부. 이상 요거 가지고 이제 엄청 더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제가 보면은 싸울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가볍게 말씀했었던 거 공공주도 3080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역세권에다가 주택 뭐 아파트 용적률 500% 700%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 그거 하는데 소유자 30% 아니 그저 뭐죠 3분의 2 찬성하면 3분의 1 거 뺏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현금 청산해 버리겠다. 희한한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공모민불이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모민불. 공모민불이 뭐냐면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인이 하면 불륜. 하여튼 현 정부의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저는 부동산 하는 행위들을 봐보면 어쨌든 좀 공산주의에 가깝고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에 가깝고 좀 무대뽀적인 이런 전 정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부의 그 정책이 어찌됐든 간에 그 나중에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것은 좀 눈에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시행되고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해 가겠죠. 사람들은 원래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정책을 직접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악착같이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뭐 그럴 거는 같아요. 이제 근데 뭐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지금 엄포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면 엄포용이란 게 현재 정부 뭐 1년밖에 안 남았고요. 지자체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은 정부와 지자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뀌면 끝이겠죠. 바뀌면 언제 그런 소리 했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